설교 10분 짧아지는 10분 미리 보기 영상.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형제의 도시 빌라델비아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인트로를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시원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도시 중에 여섯 번째 도시인 형제의 도시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가면 같은 지명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로 연기했던 톰 행크스 주연의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로 인해서 톰 행크스는 그 해의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제 동성애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마도 이 동성애를 형제 사랑의 의미를 가진 필라델피아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살펴볼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바로 이 형제애를 가진 형제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지리적 연구를 해볼 테고, 그리고 도시의 설립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필라델피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인 이 필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서머나,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버가모, 버가모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두아디라, 다시 남쪽으로 사대, 그다시 사대에서 오른쪽으로 빌라델피아입니다. 자, 오늘 지명으로는 알라세히르라는 곳인데요. 터키의 현대 위성 지도로 다시 한번 이 도시들을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에베소에서 지금은 이제 쿠사다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즈미르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버가모, 오늘날 지역으로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아키사르라고 하는 두아디라,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라델비아입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위성으로 이 오늘날 이 터키의 지역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일 왼쪽 사모스 섬, 글씨는 좀 작긴 한데 제일 왼쪽에 그 서민대의 그 육지와 거의 붙어 있는 사모섬에서 오른쪽으로 쿠사다시라고 하는 그게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이즈미르,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다시 내려와서 거기 가운데 정도에 있는 아키사르라고 하는 곳에 두아디라,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거기 제가 도시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살리히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사대고요. 거기서 오른쪽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인데 이 이즈미르 에베소에서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10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부터 이어지는 로마의 우편 도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를 지나가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동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동쪽을 향한 관문 도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빌라델비아는 현대 지명으로는 게리즈 강이라고 하는 고대 헤르무스 강의 지류인 코가무스 강변의 넓은 계곡과 지금 이제 배가 도착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현대 지명으로는 보즈닥이라고 하는 고대 헤르무스 산이 연결되어 있는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주요 교역로가 지나가는 상업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화산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화산토가 포도 농사에 아주 적합한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포도를 많이 이렇게 길렀습니다. 동쪽에서 에게를 바라보는 이제 위성 지도인데요. 자, 이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인데 왼쪽으로 이제 산이죠, 그렇죠? 오른쪽에도 좀 고지대이고, 그래서 그 강이 지나가는 계곡지대이고, 저 멀리로 이즈미르까지 길이 쭉 연결이 됩니다. 왼쪽으로 이즈미르를 향해 쭉 가다가 오른쪽 위쪽이 아키사르, 거기가 바로 두아디라고요. 저 멀리 바다에는 그리스,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그 버가모 왕국의 시조가 되었던 그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불가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을 조금씩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세워진 때는 주전 189년 버가모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가 버가모 왕국을 다스릴 때입니다. 에우메네스 2세와 그 다음 왕인 아탈로스 2세는 형제였는데요. 이 두 형제는 형제가 좋기로 우애가 좋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해서 아탈로스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그 아탈로스에게 이제 형의 자리를 빼앗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 아탈로스는 그 형인 에우메네스가 죽을 때까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고 이 둘은 서로를 믿고 신뢰했던 그런 우애가 아주 좋았던 왕입니다. 주전 189년에 이 도시를 설립한 이후에 동생인 아탈로스의 이름을 따서 이 아탈로스의 이름이 필라델포스인데요. 이 동생 아탈로스의 이름인 필라델포스를 따서 이 도시를 필라델피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이 버가모 영향으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헬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산품인 술탄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을 이제 많이 길렀는데 이 포도 품종은 여러분 건포도 많이 좋아하시나요? 이 건포도를 주로 만드는 그런 포도 품종입니다. 이 술타나 레이진이라고 이 술탄이라고 하는 포도로 만든 레이진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풍요의 신이었던 헬라신 디오니수스를 그 지역의 수호자로 숭배했고 이 디오니수스를 위한 신전도 지었습니다. 이런 헬라 도시였던 빌라델비아가 로마의 도시가 된 것은 우리가 버가모를 살펴보면서 이미 배웠는데요. 주전 133년에 버가모가 자진해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부터 빌라델비아도 로마의 영토가 되었겠죠. 처음부터 빌라델피아는 로마 황제와 가까이 지내는 친황제 노선을 따라갑니다. 한때 막강했던 빌라델비아가 주 17년에 있었던 그 참혹한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사대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대를 몰락시킨 이 대지진의 진앙지가 이 빌라델비아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의 충격 자체는 사대가 더 크게 받았지만 지진의 진앙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빌라델피아는 오랫동안 여진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집을 버리고 도시의 외곽으로 나가서 한참을 그 지진을 피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었겠죠. 언제 여진이 다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키투스나 스트라보, 존 리두스 같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주전 17년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필라델피아에 5년간 공물을 바치는 세금을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아주 도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칼리굴라 황제 때 발견된 그때 주조된 동전이 발굴되었는데 그 동전의 기록에 의하면 칼리굴라도 이 도시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는 자신의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라고 하는 칭호를 이 도시에 하사하기도 합니다. 한참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카라칼라 황제 때는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을 이 도시에 건축했고 그리고 이 도시를 신전 관리자라는 뜻의 네오코론이라고 하는 칭호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빌라델비아는 고대 버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 때 형제를 위해 세워진 헬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성행했던 그런 헬라 도시였고요. 그리고 133년 버가모 왕국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 영토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친황제적인 그 노선을 따르는 로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지어지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주 17년 대진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 92년 도미티안 황제 때는 주 산업이었던 포도경작지를 반으로 줄이게 하는 그 칙령 때문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한번 받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도미티안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군수품에 이제 부족하니까 군사들을 위한 식량이 부족하니까 포도나무를 반으로 줄이고 포도경작지를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곡물을 심게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그 화산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포도농사 이외에 곡물에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그리고 곡물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를 한번 뽑아버리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필라델비아는 도미티안때에 다시 한번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자체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형제의 도시 빌라델비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은 로마 한인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제 설교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메시지, 특별히 빌라델비아를 향하여 보내진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